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현식 기자. 오늘 최순실 씨도 대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난번과 달리 직접 나오지는 않았네요. 네, 오늘도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법정에 상당히 많은 방청객들이 나와서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이 실망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설계도가 그려지는 자리라면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나왔는데 모습이 공개됐다가 큰 비난을 받게 되자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였죠. 인정을 했다가 오늘은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그런 취지라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출석을 했는데 변호사가 바뀌었습니까?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은 돌연 사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변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순실 씨 변호사, 그 최순실 씨도 자기는 그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다. 노트북만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럼 두 피의자가 지금 입을 맞춘 그런 정황이 좀 보이네요. 네, 검찰도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검찰의 그 태블릿 PC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JTBC 측이 처음에 이걸 구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JTBC 측이 처음에 이제 입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증거가 오염됐을 것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들 계획대로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 오늘 검찰이 법정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가 된 태블릿 PC에 담겨 있는 공무상 비밀 문건이 딱 3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총 47건인데 이 중에 저희 TV조선에서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 5건,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것들인데요. 설사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오늘 최 씨가 말이죠. 계속 불법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네, 변호인들이 구치소에서 충분히 접견을 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검찰이 방해했다 이런 주장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들 이런 것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걸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펴서 그 기존에 했던 진술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를 해서 그것들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 있겠죠, 당연히? 네, 이 얘기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마치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것처럼 변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그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걸 선언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쪽이나 거의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그런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충분히. 자,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이런 전략을 썼을 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법원이 판단하는데 조금 최 씨에게 유리하게 굴러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전략이 최 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종 전 차관과 그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오늘 또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혐의 사실들이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범죄 행위들은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최순실 씨 측에서 이 같은 진술들을 뒤집을 만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수사를 부정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결국은 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다거나 이런데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좀 아니라는 게 중론이고요. 오늘 변호사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일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를 숙이고
예,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중에 다투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특검이 뭐 아주 전방위로 수사를 하면서 일도 많고 그럴 텐데 하여튼 시청자들의 궁금증 앞으로도 계속 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